1948년 12월 12일 유엔 제3차 총회에서 찬성 48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는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경술국치 이후 지속되어 온 외교 독립운동의 결실이자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상대로 거둔 첫 번째 외교적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정부의 정당성을 부정하려는 일부 국가들의 방해가 극심했습니다. 특히 이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6개국과 기권표를 던진 1개국은 대한민국을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오늘은 이 7개국의 입장과 그 배경을 살펴보고 영상 말미에는 찬성표를 던진 48개국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7위는 벨라루스입니다. 벨라루스는 1948년 당시 소련의 구성국이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 승리에 기여한 공로로 1945년부터 유엔 회원국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이자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던 벨라루스는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대한민국을 한반도 남부를 불법 점거한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때문에 1948년 유엔 3차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는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러한 벨라루스의 침복 행보는 냉전 시대 내내 지속되었으며 1992년 한국과 수교한 이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벨라루스는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하는 등 친북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강조하며 더 가까워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벨라루스는 북한이 외교 공관을 운영하는 46개국 중 하나입니다. 6위는 체코슬로바키아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45년부터 유엔 회원국으로 활동했지만 소련의 위성국으로서 한국을 불법 단체로 간주하고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냉전 시대 동안 체코슬로바키아는 유엔에서 한국의 우호적인 결의안이 상정될 때마다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한국의 유엔 가입도 소련과 더불어 앞장서서 반대했습니다. 당연히 1948년 유엔 3차 총회에서도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는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이러한 태도는 1990년 한국과 수교하기 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된 이후 두 나라는 북한보다 한국과의 경제, 정치, 문화적 협력을 더욱 중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이들에게 큰 의미가 없는 존재로 취급되고 있으며 체코와 슬로바키아 모두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때 같은 진영에 속했던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여전히 프라하의 외교 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1920년 청산리 전투 직전 항일 독립군과 체코슬로바키아 군부 간의 무기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한국과 체코, 슬로바키아 사이의 첫 번째 공식적인 접촉이었습니다. 5위는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1945년부터 유엔 회원국으로 활동했지만 소련의 위성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사회주의 진영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북한을 적극 지지하고 대한민국을 불법적으로 한반도 남부를 점령한 집단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1948년 유엔 3차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는 안건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련과 함께 북한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는 안건을 유엔에서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1989년 한국과 수교한 이후 북한보다는 한국과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북한을 러시아와 함께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불량 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교류는 사실상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북한은 동유럽 외교의 거점을 잃지 않기 위해 현재까지도 폴란드 바르샤바의 외교 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위는 유고슬라비아입니다. 유고슬라비아는 냉전 시대 당시 중립을 추구하는 제3세계 국가였지만 한국과의 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유고슬라비아가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는 안건을 적극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유엔이 한국에 대한 군사 및 물자 지원을 결의하자 유고슬라비아는 국제외교 무대와 주요 언론을 통해 한국 지원에 반대하는 여론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는 서방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의사가 없었기에 1951년부터 유엔에서 한국과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기권표를 던지는 방식으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유고슬라비아의 태도 전환에 대한 공산권의 반발이 얼마나 심했냐면
소련은 틈만 나면 유고슬라비아에 군사적 압박을 가했으며 북한 김일성은 생전에 유고슬라비아를 지도도당, 즉 티토도당으로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현재는 유고슬라비아가 8개 국가로 찢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유고슬라비아의 중심 세력이었던 세르비아와 한국의 관계, 그리고 세르비아와 북한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한국과 세르비아는 서로의 수도에 대사관을 두고 있으며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점점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르비아와 북한은 서로에게 수교기념 축전을 보내긴 하나 딱 그 정도입니다. 특별한 교류라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세르비아 외교부는 우리는 상대국의 중요성에 맞는 외교를 하는데 딱 그 정도가 우리가 느끼는 북한의 중요성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3위는 우크라이나입니다. 벨라루스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는 과거 소련을 구성하는 공화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 측 승리에 기여한 공로로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강한 영향력 아래 있었던 만큼 유엔에서의 우크라이나의 활동은 친서해주의 친공산주의 성향을 띠었습니다. 1948년 우크라이나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유엔 결의안을 강하게 반대했으며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전쟁 피해를 입은 한국에 대한 군사 및 물자 지원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태도는 1992년에 한국과 수교를 하면서 조금 완화되었으나 북한과는 2000년대까지 여전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 북한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을 인정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2022년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내 친러결의 국가인 루간스크 인민공화국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공식 승인하고 러시아의 병력과 물자를 지원하자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반면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양국은 서로의 수도에 대사관을 두고 있으며 문화, 정치, 경제적 교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위는 러시아, 구소련입니다. 소련은 냉전시대 당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공산권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해 왔습니다. 당장 소련은 1948년에 한국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는 안과서부터 미국을 비롯한 친서방 국가들과 대립했으며 오히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과 함께 북한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안건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했으며 유엔 차원에서의 한국 지원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의 유엔 가입을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소련의 이러한 태도는 친서방 성향을 가지고 있던 고르바초프가 집권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 전격 수교를 했으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점차 확대했습니다. 이때부터 러시아 연방의 보리스 엘친 집권기까지는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보다 더 좋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푸틴이 집권하면서 북한과 점차 다시 가까워지더니 2014년 크림반도 강제 합병 사건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중국과 더불어 북한의 대사관과 영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없는 살림에도 러시아의 대사관과 1개의 영사관, 1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위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앞서 언급한 국가들과 달리 1948년 유엔 총회에서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는 안건의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는 한국에 대한 반감 때문이 아니라 당시 스웨덴이 냉전시대 중립 외교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은 1800년대부터 1995년 유럽연합 가입 전까지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외교 정책을 펼쳤으며 그로 인해 서방과 반서방 국가들 모두의 비판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현재 스웨덴은 북한보다 한국에 훨씬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지만 북한과의 관계도 서로의 수도에 대사관을 두고 있을 정도로 나쁜 편은 아닙니다. 끝으로 스웨덴은 1970년대 북한의 6억 스웨덴 크로나를 빌려주었으나 북한은 지금까지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스웨덴이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은 27억 스웨덴 크로나에 달합니다. 하지만 스웨덴은 이 돈을 북한이 아닌 통일 후 한국으로부터 받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48년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는 안건에 반대했던 7개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이 안건에 찬성했던 48개국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대륙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럽입니다. 다음으로 아시아입니다. 아메리카입니다. 그리고 오세아니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입니다.
이제 이번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하지 않으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